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중폭, 그러니까 5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서 지난 25일에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가 사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6명 가운데 통계청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날 통계청장 비롯한 6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날 이임식, 취임식이 이제 잇따라 열렸는데 이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그 이유는 그보다 한 3일 앞서서죠. 이 가계소득 조사가 발표가 됐던 내용이 좀 좋지 않았던 것과 연결돼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이번에 물러난 황수경 전 통계청장입니다. 이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돼야 된다. 언뜻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통계청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말에 들어있는 뭐랄까요? 행간의 의미?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그 의미의 이제 실제 내용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통계 논란의 시작은 이렇게 야당에서 상당히 좀 키운 면이 있습니다. 28일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질된 통계청장이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내가 경질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어느 이제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에서였는데 그래서 그 윗선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이 질타를 했던 대상은 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날 운영에 참석을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임종석 실장은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지난해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대규모로 벌어졌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에 시작된 이번 통계 논란 본질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본질은 호도된 채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쟁의 수단화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논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가 있을지 오늘 집중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경질 논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통계청장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로 돼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2년제로 돼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 통계청장 같은 경우는 같은 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기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에도 설명했듯이 예. 임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죠.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까지는 대체로 2년 정도 임기가 이제 보장돼 왔던 자리다 보니 통계청장 논란이 자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임기도 보장되도 않고 사실 임명직인데 이렇게 조금 1년 한 3개월 네, 정도 1년 됐으니까 3개월 만에 교체한 겁니다. 조금 일찍 자리가 바뀐 건데 논란은 상당히 무슨 경질설 네. 뭐 이렇게 경질이라는 표현은 뭘 잘못했으니까 뭐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자른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책성 인사. 문책성 흔히 인사. 이야기하는 예. 그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표로 잘 보여주셨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시기 되다 보니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가계소득 통계가 더 이제 특히 일본이 이제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든 거로.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한 거로 딱 발표되자마자 그 며칠 뒤에 곧바로 이 통계청장을 경질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난 1분기 때 이미 이 일본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 줄은 거로 나타나서 네. 그때 한번 논란이 상당히 있었단 맞아요. 말이죠. 예.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그걸 또 다시 재가공해서 실제로 이 근로자 가구 소득은 늘어났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원자료가 어디서 왔느냐 이 통계청에서 줬다 안 줬다 뭐 이런 논란을 또 빚었던 예. 그런 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거는 문책성 인사가 분명하고 결국 청와대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바꾼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부에서 경질 시점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지난 26일 날 교체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이를테면 이 중폭회가 오늘 뭐 장관급도 있었지만 차관급도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포함돼서 교체가 됐다 해도 어차피 이를테면 경질설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겠군요. 그러면 뭐 그 여전히 이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했다면 약간은 완충 역할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청장급들 여러 명, 차관급들 대규모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함께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조금 아마 이게 충격 내지는 뭐 논란이 좀 덜했을 텐데 이게 지금 희석이 됐을 수 있었던 걸 그렇죠. 말씀인 거죠. 희석이 좀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통계 논란을 두고 이제 이게 자꾸 일파만파 확산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근원지를 따져보니까 이제 야당하고 아까 김성태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보수지 등에서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통계라는 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작 또 부분적인 조작은 가능하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조작 그리고 영원한 조작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좀 쪼개서요. 네. 말씀하신 한시적인 조작, 뭐 단기적인 조작은 가능하다는 말씀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 분기별 통계하고 연간 통계가는 약간 그 격차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연초에 뭐 표본 집단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한 것도 그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함이었고 또 지난 정부 말기에 이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원래는 폐지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가계도장사 자체를. 네, 그것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통계하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통계 낸 거하고 약간 격차가 있다 보니 이게 맞춰보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없애자 차라리 분기별 발표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기별 발표는 약간 이른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마사지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마사지라는 건 조작이랑 좀 다른 의미인 거죠?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조작일 수는 있으나 약간 이제 그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좀 약간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산정 방식을 약간 좀 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산정 방식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정도의 조작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연말 단위로 또는 뭐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제 기구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통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경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건 뭐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조작을 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도 사는데 그 말이 또 안 그렇죠. 되는 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인 지위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거죠.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까 이제 마사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 정권에 적절하게 좀 자기 정권에 조금 더 유리하게 그 통계를 편집을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 뭐 꼭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도 있는 거로 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일단 후진국이 훨씬 더 많죠. 많겠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를 우리 기본적으로 안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뭐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뭐 경제 성장 별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 것처럼 홍보성으로 이렇게 통계 조작을 많이 하죠. 우리도 뭐 과거에 정부 시절에 이제 그랬던 적이 이제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지위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에 따라서 산정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정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저런 산정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이번에 아마 산정 방식을 바꿀 것 같은데 요즘 새 통계청장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바꾸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청장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경우도 많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더라도 잘 안 바꿉니다. 전문 영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그대로 단일 청장 체제에서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글쎄요. 자, 그렇게 유지를 하는 이유는 통계는 역시 안정성. 그러면 그리고 어찌됐건 이거는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통계는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냉정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 성적표 그걸 냉정하게 사실은 받아봐야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는 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정 방식을 자주 바꾸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평론가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까지 뭐 8,700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꾸준히 오다가 그게 뭐 5,000개 정도 오다가 이제 8,000개. 그걸 5,000개로 줄였다가 그래서 폐지하려고 네. 줄였던 건데 폐지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이제 8,000개로 늘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그러거나 없애려고 그랬던 거는 기존 통계가 아까 말씀하셨던 오차가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그랬던 건데 오차가 벌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좀 바뀐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구들이 늘어난다든가 뭐 저출산 때문에 젊은 뭐 생산 가능 인구들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바꾸는 이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시대적 흐름 아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전임 이제 황수경 전 청장이 원래 했던 게 그겁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기존의 통계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간 통계하고 분기별 통계에 이렇게 오차가 있고, 오차가 있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인구 구조도 잘 반영을 시켜야 그렇죠. 되고, 뭐 이제 이래야 된다. 소득도 이 계층별로 이것도 잘 반영시켜. 그래서 사실은 그 모집단을 더 늘린 겁니다. 네. 모집단도 늘리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고령 인구 비율도 조금 더 높이고. 예. 자, 이렇게 이제 바꿨던 건데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기대했던 바는 그렇게 바꾸면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뭐 일자리 정부 표방했고 예. 복지 쪽에 또 예산 투자도 많이 했고 해서 고령층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소득이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역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오니까 약간 사실은 당황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청장 교체로까지 이제 가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했던 것 중에 아까 이제 표본이 2017년도에 5,000개로 줄었던 표본이 네. 2018년도에 이제 8,000개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새로운 표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존 표본보다도 그러다 보는데 새로 늘어난 표본 중에 특히 일본이 쪽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가 이번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70대 이상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어쨌든 소득이 적은 분들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게 우리나라의 구조적 현실이고 노인 빈곤율이 지금 5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오는 표본 자체가 조금 이제 특정 분위에 그러니까 일분위에 이렇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불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일분위만 이렇게 표본 수를 늘렸냐 이런 식의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본 집단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너무 약간 좀 급격히 교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너무 변동폭이 크다. 네. 그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름은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층 구조 또 인구 구조에 적합하도록 최대한 적합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바꾼 건데 이제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왔던 거고 당초에 사실은 정부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표본 집단을 바꾸고 한 것이 과연 이게 이번에 수치가 낮게 나온 결정적인 원인이었냐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표본 집단을 조금 이제 많이 바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급속하게 이 소득이 감소하는 거는 이게 이른바 오차범위 바뀌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사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표본 인수가 뭐 그런 여지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일분위의 소득이 안 좋긴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바꾸게 되면 이른바 이제 그 표준 오차, 오차 범위가 좀 더 확대될 수는 있어요. 기존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던 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차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는데 네. 이번에 1분위 1분기 가계소득 감소율이 12.8%나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오차 범위 통계 방식상의 오차 범위를 적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분명히 떨어진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황 전 총장의 교체가 네. 뒷말을 많이 낳으면서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통계청 지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통계청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네. 아까 통계청이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나라에서는 독립돼 있는 데도 있다고 잠깐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면 이 통계청 자체가 국가의 통계를 내는 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단 이제 통계청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그런 그 전문 분야 영역의 예. 경우에는 보통 안 바꾸죠, 교체를.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서 보통 청장이 뭐 15년, 20년 하는 그런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립성 여부를 떠나서 아예 수장 자체를 교체 안 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예컨대 지켜지는 뭐 거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표준 연구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국가 표준 스탠다드를 정하는, 그러니까 공학 스탠다드를 정하는 그런 기관 쪽은 거의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청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뭐 산정 방식이 바뀐다거나 이래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임기 보장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관례상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그 통계청의 노조가 나서게 된 이면에는 네. 그러니까 이 통계청의 직원들이 보기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외압이 있었다라고 그분들이 일단 느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네. 외압이 아니고 단순히 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하위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죠. 충분히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 점도 앞으로 아마 이제 그 청와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럼 우려하는 만큼 그럼 통계 조작이 가능하냐? 지금 여권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이제 불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어찌됐건 폐지하도록 지금 몰고 가기 위하다 보니 이걸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정치 공세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원천적으로 이게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오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요. 예. 이걸 절대로 조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이 그렇지. 우리 정도 사는 나라가 글로벌하게 우리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 있는 나라가 설사 그게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걸 했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 어떻게 그렇죠. 감당하려고 통계 조작했다 그러면 국가 그럼요. 신인도가 내려갑니다. 그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통계는 신뢰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번 일로 저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대한민국에 대해 내놓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브랜드를 붙여서 내놓는 국가 통계의 대외 신뢰도에 혹시라도 금이 가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거든요. 이번에 청장이 이제 바뀌었고 또 뭐 내부적으로 노조에서는 좀 독립성에 대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도 또 많이 있다고 하시니 차제의 국가 통계, 이 통계청에 대한 이런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신뢰도 차원에서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야정 이제 협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설협의체도 만든다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계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것은 좀 전문성을 존중해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회는 전례가 있습니다. 국회 예를 들어 뭐 입법조사처라든가 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지난 이제 그 국회 때부터는 이거는 좀 전문성을 좀 존중해서 여야 불문하고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그래서 여야가 이렇게 자리를 배분하는 식으로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례를 따르면 되는 거죠. 통계청장 역시 그렇게 임명을 하고 한번 임명하면 일정한 정도 임기 보장해주고 정권 교체되더라도 뭐 중간에 뭐 교체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또 이 산정 방식을 바꾼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통계청장 마음대로 또는 청와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바꾸도록 뭐 이 정부는 또 특히 또 공론화도 를 존중하는 그런 이제 정권이니까 더욱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통계 방식을 바꾸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꾸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임기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들처럼 일테면 이제 통계청장도 그렇게 법으로 그러니까 뭐 일테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합의를 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입법조사청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통계청도 물론 뭐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그런 식을 통해서 국가 통계에 대한 혹시라도 훼손이 될지 모르는 이 통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